안녕하세요, 사유입니다. 지난 12월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오포는 자사의 공식 행사인 오포 이노데이에서 직접 개발한 첫 폴더블 스마트폰인 파인드 N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날 공개된 오포의 파인드 N은 지금까지 이 분야에선 헛발질만 해왔던 기존의 중국제 폴더블폰 제품들과는 사뭇 다른 평가를 받았는데요. 오포는 발표에서 현재 전체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량의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여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을 우회적으로 저격하며 파인드 N과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3를 많은 부분에서 비교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강조한 부분은 파인드 N에 개선된 디스플레이의 주름 부분이었는데요. 파인드 N은 물방울 모양의 힌지를 적용하여 디스플레이의 곡선 반경을 넓혀 갤럭시 Z 폴드 3 대비 주름을 80% 이상 개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격은 Z 폴드 3 대비 50만원 이상 저렴하게 내놓으며 파인드 N의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정식 출시 전에 제품을 미리 받아본 유명 매체와 IT 팁스터들까지도 대체로 좋은 평가를 내놓으며 오포의 파인드 N은 중국 내에서 1차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초기 판매량 전부가 약 5분 만에 완판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제품 출시 전에는 오포 파인드 N의 주름에 대해서 발표가 과장되었다는 주장과 실제로 주름 부분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대립을 이뤘으나 출시 후에 국내 유명 IT 유튜버인 뻘짓연구소의 파인드 N 리뷰 영상에서는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주름 부분에서는 확실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제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살짝 말씀드리면 물방울 모양의 힌지 기술이 기존 모토로라 레이저에서도 사용된 기술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기엔 어렵겠지만 여러 리뷰나 영상에서 봤을 때 주름 부분은 좁고 깊은 주름이 있는 Z 폴드 3보다 넓고 얕은 주름이 세 줄에 걸쳐서 있는 오포 파인드 N이 사용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부분에서도 기존 폴더블 제품 대비 꽤나 저렴한 판매 가격을 책정한 것은 폴더블 폰의 대중성을 높이는 것에 많은 기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토로라 레이저에서도 물방울 힌지를 적용했을 때 디스플레이 안정성과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 부분을 오포가 과연 어떻게 개선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주름 부분을 제외하곤 갤럭시 Z 폴드 3가 전용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하고 UDC 카메라롤 기술과 방수 방진이 적용된 점 등 훨씬 뛰어난 기술이 많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오포의 파인드 N이 더 뛰어난 기술을 적용했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나마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를 제외하고 쓸만한 폴더블 폰이 드디어 출시되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오포의 파인드 N을 비롯해 삼성의 Z 플립 시리즈와 비슷한 클램셀 형태인 화웨이의 P50 그리고 아너의 첫 폴더블 폰인 매직 V까지 12월부터 1월이 채 가기도 전에 단 2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중국에서만 총 3종류의 폴더블 폰을 출시하였고 샤오미도 올해 1분기 안으로 메이트 X2의 후속작의 출시 예정을 알리며 폴더블 폰 분야에서 삼성을 더욱 압박하려는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반기는 분위기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 하나는 앞으로 줄줄이 출시될 폴더블 스마트폰의 핵심 기술인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대부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폴더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의 BO이사 두 업체가 있는데요. 오포의 파인드 N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국 제품들은 BO이사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지만 번번이 디스플레이의 내구성 문제에 부딪히면서 판매량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오포의 파인드 N도 발표에선 삼성을 저격하였지만 핵심 부품인 내부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급한 UTG, 즉 울트라 신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으며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샤오미의 미믹스 폴드 2,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비보사의 첫 번째 폴더블 폰까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를 공급받아 출시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전까진 당분간은 세계적인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는 곧 삼성의 판매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전문가들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년까지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목표 생산량을 연간 1700만 대에서 2500만 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삼성이 중국의 폴더블 폰 기술의 추격을 반기는 두 번째 이유는 시장 확대의 선순환입니다.
이러한 중국 내 다양한 폴더블 폰의 출시는 넓게 보면 전체 폴더블 폰 시장을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 중 폴더블 폰의 점유율은 아직까지도 고작 0.6%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낮은 점유율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아직까지는 비싼 가격에 비해 낯선 폴더블 폰의 활용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점도 크게 작용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이 기술적으로 앞서고 신기한 건 사실이지만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벽돌같이 무거운 무게와 비싼 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스마트폰을 왜 접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체에서 다양한 폴더블 폰을 출시 및 홍보하고 훗날 점점 더 많은 판매로 이어진다면 폴더블 관련 기술력과 시장의 파이는 점점 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시장이 확장함에 따라서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폴더블 폰용 서드파티 앱들의 최적화 업데이트와 폴더블 폰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한 이루어질 것이고 폴더블 폰의 활용성이 좋아지면 그만큼 폴더블 시장의 성장이 더 가속화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폴더블 폰 시장의 9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선두주자인 삼성은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것을 오히려 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조사 업체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폴더블 폰 시장의 성장은 2022년 올해에는 작년보다 2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예측한 반면 2023년까지도 삼성은 폴더블 폰 시장에서 여전히 75% 이상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난 12월에는 상하 좌우로 화면을 펼칠 수 있는 듀얼 슬라이드 폰 관련 특허를 세계 특허청 WIPO에 특허 출원하면서 폴더블 다음 세대의 롤러블 스마트폰을 준비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물론 특허를 출원한다고 해서 모두 제품으로 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기기 위한 경쟁력은 기술력뿐이라는 점을 인식한 듯 신기술 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글에서도 대화면을 위한 안드로이드 12L의 베타 버전을 오픈하면서 폴더블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만큼 앞으로의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과 삼성의 행보에 관심을 더욱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포사의 파인드앤 출시를 통해 삼성이 얻을 수 있는 것들과 현재 폴더블 폰 시장의 상황을 간략히 전해드렸는데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IT 소식과 재미있는 제품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야하는 이유 사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